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이 열리는 오늘 블룸버그 뉴스의 대선 지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섰습니다. 대선에 있어 최고의 여론조사가로 평가받는 네이트 실버스는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리그룹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대선 이후 마켓이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경관에 의한 죄 없는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시위가 NFL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경찰이 공개한 비디오로는 숨진 흑인이 사건 당시 총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학생운동가들이 정치인이 된 것과 달리 평생 현장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맸던 농민 백남기 씨가 숨졌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합니다. 엘리트 골프를 블루칼러에게 전달한 골프의 킹 아놀드 팔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LA 다저스의 전설인 빈 스컬리가 다저스 구장에서 팬들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이 내 마음을 젊게 만들어줬습니다. 였습니다. 43회 한인축제는 올해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긴 여러 색깔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9월 26일. 어쩜 날짜가 이렇게 겹쳤죠? 지금부터 56년 전 시카고에서 당시에 이제 존 F 케네디 연방 상원 의원과 리처드 M 닉슨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첫 번째 토론을 했었던 날도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두 사람이 세 번 더 토론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미지상으로 케네디 후보가 이겼고 실제로 이제 적게 웃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당시에 리처드 닉슨이 오히려 자주 웃었는데 본인이 약했던 것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고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할 수 있었는데 케네디 후보가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경험이 없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 링컨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끝내 리처드 닉슨이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뒤에 리처드 닉슨이 68년과 72년도에 대선, 이제 초선 또 재선에 나갈 때도 민주당 후보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텔레비전 토론하는 것을 안 했었죠. 그리고 56년이 지나서 다시 여론이 많습니다. 의견들도 갖가지예요. 이 대선 토론이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를 사람들을 마음을 쏠리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한 번 갖고 되겠는가? 세 번이니까 이번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 다 토론이 끝나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미국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은 오늘 저녁 후보 토론이 끝나봐야지 알고 그리고 나서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서도 완전히 그야말로 결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결판이 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은 50-50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 세 번의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은 첫 번째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 자체가 MBC의 나이틀리 뉴스의 앵커인 레스터 홀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민주당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서 싫어하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팩트 체크라는 것을 하잖아요.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나 토론이 끝나고 직후부터 후보들이 사실을 말했는가? 이것은 half 사실, half 거짓일 수도 있고 100%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분명히 이제 그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많이 그 나쁜 쪽으로 걸릴 것 아니겠어요? 해서 실제로 그 토론 당시에도 팩트 체크를 이 사회자가 해주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도널드 후보 측에서는,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요,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에서는 이 토론 도중에라도 분명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사회자가 분명히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후보의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뭐 그다지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CNN 방송에 한 그 사회자가 지난 대선에서 했다가 그게 오히려 뭐 사회자는 사회만 보고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것이지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시작이 돼봐야 알고, 사실은요 텔레비전 토론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그 가장 정확한 그 반응은 그 텔레비전의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보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 토론의 가장 그 정확한 그 유권자들이 느끼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보다도 느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고 또 그 존 F 케네디가 잘 웃지 않았고 잘생긴 사람이 잘 웃지 않으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고,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좀 그 사나운 인상일 수도 있다 하는 사람이 계속 그냥 그 묵묵한 표정을 짓는다면 저 사람 너무 사납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텔레비전에 관한 토론에 관한 반응은요 소리 끄고 화면만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람이 과연 토론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토요일 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먼저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토론회에 그 이제 토론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맨 앞줄에 누가 앉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투자가인 그 마크 쿠반 씨, 또 NBA의 그 달라스 메이브릭스의 오너이기도 하고, 우리 뭐 많이 가는 극장이요 랜드마크 시어터의 오너, 매그놀리아 영화사의 또 오너이기도 한 이 사람을 초대한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럼 나는 그 제니퍼 플라워즈를 맨 앞줄에 앉혀야 되겠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제니퍼 플라워즈가 12년 동안 본인이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과 뭐 남녀 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폴라 존스는 나는 왜 초대를 안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트럼프 캠프 진영에서 아니다, 우린 정식으로 제니퍼 플라워즈를 초대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과연 오늘 정말 제니퍼 플라워즈가 맨 앞줄에 앉아서 힐러리 클린턴의 그야말로 그 마음을 동요시킬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담하게 그 남편의 그런 이슈를 도널드 트럼프가 끄집어낸다면 더 아주 잘 대처할지, 그 점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뭐 거의 연습을 안 하다시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늘 그 수석하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테스트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가 그 토요일 저녁까지 분명히 선거 유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루돌프 줄리안이나 여러 사람들을 측근에 두고 있었고, 아마 뭐 일생일대의 최대의 토론인데 왜 연습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전혀 하지 않았다면 머릿속으로 혼자라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수석만 계속 그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했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속 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그야말로 시리즈로 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가?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의 사설 제목이었고, 토요일에는 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가를 쭉 그 사설에서 나열을 하면서 예고편까지 발표를 했어요. 내일은 왜 트럼프 후보가 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역시 왜 트럼프가 되면 안 되냐? 같은 날인 어제 워싱턴 포스트도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왜 안 되냐 그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본인의 비즈니스도 그야말로 계속 파산을 하고 또 중요한 20가지 이슈에 대해서 117번 자신의 입장을 반대쪽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 아주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뉴욕타임즈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에 대해서 최극단적인 진보 엘리트주의로 보통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뉴욕타임스의 논설팀이 최극단 진보주의자로 엘리트주의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은 가장 놀랍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싹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늘 주말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CNN의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제 드디어 앞서갔고 펜실베니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굉장히 좋고 이겨야지만 됐는데 그 시점에도 나는 펜실베니아를 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곳인데 이제는 주말 사이에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갔습니다. 그쪽에서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지지율을 보면은 블룸버그 뉴스에 네 사람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이 네 사람의 후보가 함께 겨뤘을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43대 41%로 앞서갔습니다. 두 사람이 겨뤘을 때는 46% 대 46%로 동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조차도 이제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앞서간다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던 여성, 젊은이들이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8월 달에 조사한 것보다 블룸버그 뉴스 같은 조사가요. 10%포인트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이 그룹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는 1%포인트 CNN의 여론조사 결과 앞서갔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더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오차범위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Real Clear Politics가 가장 중도적인 여론조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Real Clear Politics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2.3%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2주일, 일주일 사이의 추세를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갖고 있었던 땅을 야금야금 빼앗기 시작해서 이제는 오너가 돼가려고 하는 그런 길목에 들어서 있거든요. 물론 길, 패스로는 가고 있지만 그 길로 쭉 질주할 자동차가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전문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언제 자동차가 있어서 아주 잘 달리는 안정스럽게 그런 자동차를 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외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이 비유도 적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요한 지금까지 항상 대선 후보를 맞춰왔었던 네이트 실버 씨가 운영하고 있는 538 웹사이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이길 가능성이 55%네요. 54.9%.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5.1%로 이것도 이 538도 일주일 전, 2주일 전, 3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는 아주 높았다가 점점 폭이 줄어들더니 오늘은 완전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38은 다른 예측과는 조금 다른 것이 다른 예측 기구는 여론조사만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538의 경우는 여론조사 플러스 다른 잠재적인 요소까지 함께 넣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오늘이 이제 9월 26일이기 때문에 10월 한 달이 온전히 남았고 11월에 제가 뭐 여러 번 잘못 말씀드렸어요. 11월에 첫 번째 화요일이 아니고 두 번째 화요일이죠. 11월 1일이 이제 그 화요일이더군요. 그래서 11월의 두 번째인 11월 8일까지는 날짜가 한 달 이상 뭐 4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렇지만 이 40일 동안 어느 역대 선거보다도 가장 그 요동침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선거가 2016년 미국 대선일 수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 그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관계자들에게 경고한 그 부분은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난 주말에는 LA 한인타운에서도 큰 그 축제, 또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축제에 꽂힌 퍼레이드, 저희 라디오 서울의 청소년 탤런트 쇼도 있었고, 다저스 구장에서도 메모리얼한 그런 그 순간들이 며칠 계속 이어졌죠. 아놀드 팔머도 숨졌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들 그 축제에 참여하셨어요. 장터에 가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 한국에서 온 농산물 사는 곳, 그곳에 많이 모여 계시고, 저도 홍합도 샀고요. 말린 것 겨울에 먹으려고요. 엄마의 분부였어요. 그리고 김도 샀고 했는데, 또 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함께 뭐 부모님도 되실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실 수 있고, 저희 라디오 서울 청소년 탤런트 쇼 이곳에 와서 박수도 많이 쳐주셨고요. 퍼레이드 할 때도 보니까 데이빌 류시 의원은 걸어서 이제 쭉 그 이제 올림픽 가에서 한국 사람들 또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이제 그 뭔가를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늘 보시던 그런 많은 그 마칭 밴드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청소년 탤런트 쇼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부채춤을 춘 어린 그 소녀들, 어린 소녀들은 화장을 해도 귀여워요. 인형처럼 귀엽기도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말하면서도 이렇게 그 한국의 그 고전무용을 배운다는 게 저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참 아름답게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고전무용 팀들이 앞에 이제 그 댄스를 그 걸그룹처럼 추는 그 다른 경쟁자들이죠. 무대에서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뒤에 앉아서 봤더니 한복을 입고 이 소녀들이 그 걸그룹이 댄스를 할 때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막 그 현대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축제는 뭐 여러 의미에서 아주 그 좋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그 퍼레이드 할 때 보니까 낮에가 굉장히 더웠다고 했는데도 바람은 역시 그 가을바람이라서 선들선들하니 아주 저도 즐겁게 즐겼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또 축제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관의 총에 맞아서 그 숨진 샬롯에서요, 시위대의 시위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어져서 어젯밤에는 그 스타디움에서 그 NFL 경기가 치러졌는데, 그 캐롤라이나 그 팬더스하고 그 미네소타 바이킹스 밖에서요, 마치 그 샌프란시스코 그 49ers의 그 선수가 콜린, 이름 아직도 못 외우네요. 라스트 네임 P자로 시작되는데, 그 선수가 시작했었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제 결국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지 된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수많은 시위대들이 경기장 밖에서 무릎 꿇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시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은 완전히 폭동 진압하는 그 태세로 서로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가족이 이 숨진 흑인의 와이프가 찍은 비디오와 또 그 뒤에 경찰이 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이 두 가지 비디오에서 모두 과연 죄 없이 숨진 이 흑인이 총을 당시에 갖고 있었는가, 손에 쥐고 있었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와이프가 우리 남편 총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서세요. 여러분들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총에 맞아 숨졌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에 그가 총을 갖고 있었는가, 총을 경관에게 겨눴는가, 이것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경관에 반항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통행 금지는 평화스럽게 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놀드 팔머의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뉴스 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하고 있는 동안에 나오던데, 아놀드 팔머가 그야말로 킹이잖아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아놀드 팔머와 87세 숨졌습니다. 이제 심장 질환도 있었고 그동안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의 빈 스컬리, 다저스 구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중계 아나운서로 이 일을 끝냈잖아요.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면에 나란히 실렸는데, 아놀드 팔머의 경우는 정말 많은 영광을 가졌었고, 아버지가 프로이기도 했지만 골프장 그린키퍼이기도 했고요. 팔머하고 이 빈 스컬리가 공통적으로 3살 때부터, 이 빈 스컬리도 라디오인가를 듣고 경기 듣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딱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아이가 녹음 테이프를 집으면 음악과 연관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 보다. 시를 집으면 장수하겠네. 이런 얘기하듯이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것 있잖아요. 이 빈 스컬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야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 아놀드 팔머도 3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디트로이트 그쪽 주변에 피츠버그 태생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뉴스가 굉장히 아놀드 팔머의 여러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62번 PGA 투어 타이틀을 갖고 있고 7개가 메이저이고, 미국의 37개 주와 세계 25개국의 300군데 이상의 자신이 이제 골프 코스를 디자인한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1988년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현대적인 골프 코스를 디자인했었던 사람이 아놀드 팔머잖아요. 골프 장학금으로 3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뒤에도 코스트 가드라든가 어떤 땐 클리블랜드에서 그림도 팔았대요. 그러다가 1954년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골프를 해야지 되겠어, 완전하게 골프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어 했었던 사람이 이제 아놀드 팔머라는 얘기인데, 물론 2012년도에 미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훈장을 의회 메달도 받았고요. 해서 백악관에 가서는 대통령에게 아놀드 팔머가 이렇게 골프 이렇게 교정해주는 그런 모습이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해서 미국의 골프의 전설이지만 정말 세계의 골프의 전설이기도 해서 세계가 이 아놀드 팔머가 했었던, 저는 무엇보다도 엘리트 골프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그린 스키퍼라고도 일도 했지만 이 엘리트 골프를 그 옛날에 87세니까요. 그 옛날에 블루 칼라들에게도 익숙하게 하고 했었던 사람이 아놀드 팔머이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가장 기억되고요. 또 빈 스컬리의 경우는 주말에 계속 이제 다저스에서 여러 가지 팬 사인회도 했고 코인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이제 발매도 해서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야구를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중요한 경기를 봐야지 될 때가 있잖아요. 뉴스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때마다 저 빈 스컬리의 음성은 참
상쾌하기도 하고 소프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앤디 윌리엄스 같기도 하고 프랭크 시나트라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뭐 어제 그제 그 부스에 손주들이 서프라이즈하고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다저스가 마지막 그 다저스 구장에서의 빈스 컬리 이 경기를 이겨줘서 음성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었어요. All right, Brandon still battling up there. 88세. Ninth inning, 4-3 San Diego. 10th inning, 3-3. Dodgers and Rockies. 67시즌을 한 사람입니다. 21살 때부터였어요. LA 다저스가 브루클린에 있을 때부터 LA로 옮겨오고 나서도. 예, 항상 이 빈스 컬리는 가장 중요한 모먼트는 길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박수 치는 거 텔레비전이니까 그대로 여운을 남겨주잖아요. 아주 오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카우리가 어제 그 7이닝 때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그 노래도 좀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 영화도 있었고 바로 이 Wind Beneath My Wings 그 노래를 굉장히 이제 그 빈스 컬리가 좋아하잖아요. 빈스 컬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말을 믿어주세요. Believe me. 이때 Believe me는 도널드 트럼프의 Believe me 하는 조금 그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말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제 마음을 젊게 했습니다. 제게 여러분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67시즌 동안 그 야구를 그 중계할 수 있도록 한 여러분이 저에게 훨씬 필요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ust have been cold there in my shadow to never have sunlight on your face. You were content to let me shine, that's your way. You always walked a step behind, so 앞으로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노래 들으실 때 빈스 컬리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일생을 그리고 첫 번째 부인하고 45년을 살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또 나머지 인생 99년도에 첫 번째 부인이 숨지고 나서 재혼도 하고 했는데 아놀드 팔마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빈스 컬리 이 노래 저는 늘 연관이 돼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그 청취자분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오늘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저녁 6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아마 6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었던가 봅니다.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라고 제보해 주셨는데 6시 맞습니다. 저는 집에서 볼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사람들 그 반응을 좀 보면서 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주변에 예를 들어서 미국 마켓이 있는데 미국 마켓에서 식당까지 하는 곳이 있어서 큰 텔레비전이 있던데 혹시 그런데 스포츠를 중계하면 어떡하는가? 오늘 뭐 하키 있는 날이니까 그러면은 어떡하나?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 5시 30분쯤 가서 채널이 어디에 고정돼 있는가를 보고 아니면 바로 집으로 돌아올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도 제가 아마 9시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부 시간으로 말씀드려서요. 시리그룹이 경고를 했습니다. 금값이 요동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보다 5% 높기 때문에 40% 대 35%로 시리그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시리그룹 자체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돈을 다루는 그룹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에서는 안정된 것이냐 불안정된 것이냐 모호함이냐 아니냐가 언제나 변함없이 제일 중요한 그 사실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일단은 뭐 미국의 무역 같은 정책도 지금 뭐 많이 고치고 뭐 무효로 하기도 한다고 하고 멕시코와의 사이에 벽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되던 되지 않던 어쨌든 그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면은 모든 것이 요동칠 수 있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승리를 한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정책이 적어도 그대로 가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곳에서는 그 세계적인 그 미국의 성장도 예상했었던 대로인데 지금 뭐 이 트럼프 후보가 된다는 확률이 이 세리그룹도 그 블룸버그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금값이 그렇지 않아도 금값은 올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약해 있다가 올 들어서 26% 정도가 올랐잖아요. 이게 리바운드한 게 다시 지금 뭐 주저앉았다가 또 뛰어오르나 이런 그 여러 가지요. 금값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환 시장도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어떠한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뭔가 그 초긴장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그 후보 토론회의 시청률은 굉장히 높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영국에서 들어온 뉴스인데요. 영국의 어딘가요? 가디언 아니면 아무튼 뭐 주요 언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하기를 영국에서는 분명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옷을 사는 패턴이 바뀐 겁니다. 직접 나가서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안 돼도 음식하고 옷만은 온라인에서 사지 않을 것이다. 맛을 봐야지 되고 입어봐야지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경우는 영국만 따로 떼고 보자면 파이낸셜 타임스니까요.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으니까 뭐 지금 뭐 9월 말이니까 겨울 코트 준비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옷 사는 것을 평소에 너무 좋아했었던 그 밀레니얼 세대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옷을 사지 않았고 그리고 디스카운트 하지 않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쪽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영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도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많이 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옷 사는 것보다는요 젊은 세대들이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옐프 같은 데 보면은 쭉 그 코리안 레스토랑을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할러데이 때 레저에 그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레저에 포커스를 둔다고 옷 사입던 것을 줄여야지만 되는가? 그것도 지금 그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는 아주 뭐 옷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옷 시장은 어떻게 가야지 되지?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고민하는 직접적인 시기가 됐다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LA 타임즈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백남기 씨 사망을 크게 다룹니다. 한국 언론보다 미국 언론이 더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백남기 씨가 농민이잖아요. 농민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예전부터 민주화 시위를 했었던 사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제도권 정치에는 들어가지 않은 아주 그 드문 운동가, 농민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그 운동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결국은 그 병원에서 지난 11월부터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제 일요일에 숨졌다는 내용인데 백남기 씨입니다. 68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2번이나 제적당했고 이 정도 되면은 한국의 암울한 시기, 민주화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뭐 친구들이라도 친척이라도 연관되는 분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독재자, 오늘 그 뉴욕 타임스 표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위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의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그 민주화에 역행한다 해서 시위를 했었던 농민운동가라고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이기도 하고요. 6월 달에 유엔이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 이 케이스에 대해서요. 평화로운 그 시위에 대한 그 무자비한 그 진압이었는가? 진압 경찰들이 너무 그 과잉 진압을 했는가? 지금 미국에서 흑인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상태로 이제 뭐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시위에 대해서 시위하는 흑인들과 이제 경찰에 대해서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시위대에 대해서 시위대가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과격하게 안 좋은 방법으로 시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이게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그런 시위가 있을 때 뭐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기에 그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를 이제 섞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유엔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그 백남기 씨에 대한 물대포를 쏜 것이 과잉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시위하다가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그 물대포를 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평화적인 그 시위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뭐 검시를 다시 해야지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1947년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티밭 있는 그곳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앙대학교에 71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그 당시에 이제 시위 때문에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복학이 허용됐는데 그 뒤에 또 전두환 정권에 시위하다가 또 뭐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가서 1981년도에 이제 자유가 됐는데 그 뒤에 많은 그 재야 인사로 활동을 하거나 정치인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그 신자가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농민이 돼서요. 농부에 이번에도 그 시위할 때 쌀개방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 물대포 때문에 숨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 오늘 미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제 정말 그 카운트다운 해야지 될 시간인데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6시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요. 강혜신이었습니다.